사모펀드 KCGI에 이어서 KB자산운용이 주주 행동을 본격화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크 기획에는 100억 원이 넘는 인세를 지급하면서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과연 SM이 KB운용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주와의 상생에 나설지,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증권부의 박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M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KB의 또 주주 행동에 설명을 하려면 이수만 회장하고 라이크 기획 그 관계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그 SM의 3대 주주인 그 KB 자산운용은 우선 라이크 기획과 SM의 인세를 가장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수만 회장이 1997년 설립한 라이크 기획은 SM 소속 가수의 음악 자문과 또 프로듀싱 업무 대행 등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년 SM 매출액의 6%를 인세로 지급받습니다. KB 자산운용에 따르면 그 라이크 기획은 SM으로부터 2017년에는 108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145억 원을 인세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2000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은 SM이 라이크 기획 앞으로는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에 KB자산운용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SM은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의 46%를 라이크 기획에 지급했다며 SM 주주 입장에서는 번 돈의 절반을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그 라이크 기획의 SM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는 만큼 계약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회장의 또 개인 회사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진한 사업부는 좀 정리하라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SM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해서 그 KB 자산운용이 주주로서 제동을 건 건데요. 예. 그 본업인 연예기획과 관련이 낮은 적자 자회사를 정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나 와이너리, 또 리조트 등 이런 사업들은 현재까지 발생한 적자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심지어는 이수만 회장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SM 이사의 스스로 경영에 대한 내부 통제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또 신규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해서 감시 목적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제 KB 자산운용이 요청한 건 아까 그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SM의 합병, 그리고 배당 성향 30%, 적자 사업 정리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SM은 검토 시한이 부족하다면서 다음 달 30일로 기한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 KB자산운용 측에서 SM에 이제 서한을 보낼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부터 SM에서는 주가가 좀 뛰는 모습이기도 했고, 또 SM 자체적으로도 주주 친화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정도는 있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이나 앞으로의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SM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답변기를 미루면서 단위 회사별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자산 등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보고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 답변기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예.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SM이 KB 운용 측의 요구대로 라이크 기획을 합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이수만 회장의 지분 19.08%를 넘어서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이 일단은 8.07%를 가지고 있어서 2대 주주고요. 그리고 KB운용과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각각 7.59%, 5.06%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지난 10일 SM의 지분을 4.91%에서 5.01%로 늘린 바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 라이크 기획의 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SM과 합병이 되면 SM의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재산정이 되는 겁니까? 보통 비상장 회사의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일은 회계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따져보려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돼야 좋을 텐데,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는 개인 회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점인데요.
이익과 비용 구조가 불투명하고 또 자산 범위도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만 회장의 입장에서는 라이크 기획의 기업 가치를 올려야 아마 유리하겠죠. 하지만 라이크 기획의 기업 가치가 높게 책정돼서 합병되면 SM 주식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주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크 기획의 가치를 계속 높게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거는 애매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공개 소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흐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SM은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350원, 그러니까 0.27% 하락한 44,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주주 사안이 공개된 지난달 30일 이후 18.46% 급등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428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SM 주가의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업과 무관한 사업이 정리가 되면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연예기획사의 기업 가치가 영업이익 기준 20배 수준에서 좀 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SM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1조 5천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입니다. 또 최근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의 대립으로 좀 주주행동주의가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KB자산운용의 경우에는 SM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주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